극비리 개발된 신소재 성능 세계 충격. 이걸 진짜 한국이 만들었다고. KF-21 6세대 전투기 전격 공개.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이지만 한국군과 방산업체들은 이미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목표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신소재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경량화와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질로 알려졌다. 이 신소재는 기존 탄소 복합 소재보다 훨씬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전자파 흡수율도 대폭 증가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는 지난 수년간 이 신소재의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해왔으며 최근 KF-21 6세대 버전에 적용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은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사건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적용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의 후속 기종에 이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신소재가 적용된 KF-21 6세대 버전은 더욱 가벼운 기체 구조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기동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신소재의 스텔스 특성이 강화되면서 KF-21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 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신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무장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KF-21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군사 매체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한국의 신소재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신소재를 활용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은 놀랍다라며 앞으로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도 한국의 신소재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F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J-20의 개량형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한국이 발표한 신소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KF-21 6세대 버전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신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KF-21의 후속 기종이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경우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KF-21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소재 적용으로 성능이 향상된 6세대 버전이 공개된다면 수출 계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한국이 개발한 이 신소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면서 세계 군사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재료연구원은 14일 경남 창원 소재본관 대회의실에서 고급 산화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지, 대표 박지만, 와 입실론 산화철 제조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입실론 산화철 제조 기술은 고보자력을 가져 밀리미터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소재를 연속으로 제조하는 공정 기술이다. 기존 전자파 흡수 소재는 고주파 대역에서 흡수능이 감소하거나 주파수 대역의 제어가 어려운데 반해 광대역 흡수능을 가진 입실론 산화철은 미래 통신 부품 소재의 핵심 소재로서 의미가 크다. 5G, 6G 무선통신 및 저궤도 위성통신 부품, 스텔스, 레이더 센서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고보자력 자성 소재인 만큼 미래 모빌리티의 전장 부품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통신 부품에 사용되면 극고주파를 흡수해 혼선을 막아준다. 스텔스의 경우 외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4.5세대급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중인데 외부 형상은 RCS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텔스 설계를 갖췄지만 내부 무장창을 갖지 못해 미사일이 노출돼준 스텔스기 정도를 간주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레이더 센서의 입실론 산화철이 사용되면 잡음을 줄여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광대역의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 흡수가 가능한 자성 소재 기술을 양산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 다만 5G 대역 흡수 차폐 소재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이 3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날 기술 이전 협약에 따라 입실론 산화철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배경경 재료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밀리미터파 흡수 자성 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다면 향후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 자율주행차 레이더 및 우주위성 통신용 흡수체 시장에서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전계획 5015 정리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전환과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역할. 과거 방어 중심이었던 작전계획 5027에서 공격적인 선제타격 전략으로 전환된 작전계획 5015. 대한민국 작계의 변화는 국방 전략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의미함. 이 작계는 대한민국 공군이 그 중심에 있는 작전 계획으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 향상이 작계의 핵심 사항임. 작전계획 5015 핵심 내용. 작전계획 5015의 목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여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방어적 전략에 치중하지 않고 공격적인 작전을 통해 능동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임. 작전계획 2015분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 작전계획 5015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까지의 단순한 공중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선제 타격 작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음. 공중 우세 확보, 적 방공망 제압, 핵심 목표 정밀 타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 수행이 이번 작계의 핵심 내용임. 700여 개 핵심 목표 동시 타격 계획. 미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 전역에 걸쳐 약 700여 개의 핵심 목표를 동시에 정밀 타격하는 야심찬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북한 지도부, 핵 및 미사일 기지, 지휘 통제 시설, 주요 군사 시설 등이 주요 타격 목표임. 작전 개시 초기 공중 우세 확보, 전쟁 발발 3일 이내에 공중 우세를 완전히 장악하여 이후 지상 작전을 위한 안전한 작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작계 5015의 핵심 사항임. 특히 공중 우세 확보는 작계 성공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란 점이 이번 작계의 최고 변화점임. 킬체인의 핵심. 게임 체인저 전투기 F-35A.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여 전력 증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작전계획 5015의 선제 타격 전략을 현실화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 60대 이상 도입 및 전력화 목표. 최첨단 F-35A 전투기를 60대 이상 도입하여 실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 F-35A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비대칭 전력의 정점에 있는 무기. 대한민국은 향후 F-35A의 추가 도입을 통해 공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킬체인의 핵심 축, -35A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체인의 핵심 축을 담당. 탐지 결심, 타격의 3단계 킬체인 시스템에서 타격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적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여 핵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보장함. 이는 F-35A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 능력. 첨단 센서 융합. 다양한 첨단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융합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하고 있음. 전자 광학 표적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 첨단 센서는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정밀 타격 능력 극대화. 벙커버스터. 정밀 유도 폭탄.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어떠한 목표물이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 탄도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방공 시스템 등 작계 5015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최첨단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음. 작계 5015분에서는 선제 타격 능력과 공중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 탄도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과 견고하게 구축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적극 활용.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GBU-28 벙커버스터. 스피얼스 2000 유도 폭탄 등이 대표적인 무기 체계. 3일 내 공중 우세 확보. 전쟁 발발 초기 3일 이내에 공중 우세를 압도적으로 확보하여 북한 공군의 공중 위협을 제거하고 아군의 지상 작전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F-35A, KF-16V, F-15K 등 최신의 전투기들이 공중 우세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작계 5015 대한민국 주요 무기체계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핵심 목표를 타격 가능. 스피얼스 2000 유도 폭탄. GPS 관성 유도 방식과 전자 광학 유도 방식을 결합하여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 유도 폭탄. 천궁.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에 동시에 대응 가능. 패트리어트, 페이시-3. 미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 알려져 있음. 작전계획 5027 vs 5015 차이점.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15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략의 중심축 변화임. 작전계획 5027 방어 중심. 지연 전략. 작전계획 5027은 미군 중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방어적인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